좌석을 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박근수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인규 의장님께서 교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님과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큰 희망과 기대 속에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올해의 마지막 정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포항시의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한 해 포항시의회 33명의 의원 모두는 50만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포항의 새로운 미래 100년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적극적인 현장 의정과 전문적인 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포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포항은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헬스 등 신사업 분야를 통해 국내 최고의 4차 산업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지역 발전의 큰 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터와 로봇, AI 등 다양한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넓혀가고 그린웨이 프로젝트 확대, 광역 교통망 확충, 연일만 대구 건설과 포스텍 연구 중심 의대 설립 추진 등 지역의 해양, 문화, 관광, 환경의 품격을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 있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내년도 시정 추진의 근간이 되는 2024년도 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각종 조례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의 규모는 일반 회계 2조 3,258억 원과 특별 회계 3,142억 원을 합하여 총 2조 6,400억 원에 달하지만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감소로 자주재원은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고 철저하게 심사하여 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잘 당길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중심의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겨울철 재난 예방 대책을 준비하고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포항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계획된 사업과 시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우리 포항시의회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도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1회 포항시의회 2차 정례회는 포항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1월 30일 배상신 의원 등 7인으로부터 12월 1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11월 23일 김원주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포항시 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4일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1월 23일 김하영 의원 등 8인으로부터 포항시 병력 명문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김상백 의원 등 7인으로부터는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김원주 의원 등 9인으로부터는 포항시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11월 24일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1월 21일과 23일에 각각 제출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은 11월 30일 각 위원회별 회부 예정이며, 11월 23일 제출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 서비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힐스테이트 포항 단지 내 의무 보육시설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등 2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포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1월 24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명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경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 위원 발생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심사 대상 위원은 조민성 위원이며 사유는 품위 유지 등 의무 위반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 규정에 따라 윤리심사의 건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 결정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어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 22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11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위원은 지역급을 순서에 따라 김상열 의원과 정원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강덕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백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11회 제2차 정례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시에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7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통과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온 우리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철강 중심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오랜 소망도 이제 반환점을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한 2차 전지 산업은 현재까지 9조 2,800억 원의 투자 유치와 11개 공장의 가동, 4,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올해 9월 기준 포항시 전체의 37%에 해당하는 38억 불의 수출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하게 철강산업과 함께 우리시 대표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바탕으로 2030년 양극재 100만 통 생산, 매출 100조, 고용인은 15,000명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시정 역량을 계속해서 집중해 가겠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예타 통과도 우리나라 산업과 지역 경제의 기념비적인 일입니다. 세계 각국은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수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다가올 수소 시대에 연료전지가 수소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포항을 수소 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고자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전국 5개 도시에서 수소 관련 예타를 신청하였지만 우리 포항만이 최종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의 대응이 옳았다는 방정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힘을 보태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차 전지와 수소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완성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대한민국 전지보국 도시로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4대 신산업의 마지막 퍼즐인 바이오 산업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과기부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 공모 선정으로 578억 규모의 유전자 세포치료제 연구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융합기술산업지구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들도 하나 둘씩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제 국가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우리에게 남은 가장 큰 수건 사업은 바로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입니다. 2015년 처음으로 포스텍 의대를 제안했을 당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도 많이 들었으나 이제 1998년 정부의 마지막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이후 27년 만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의대 설립을 위한 준비를 우리는 해왔습니다. 이제는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을 위해 50만 시민과 인근 시군 주민들과 함께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똘똘 뭉쳐야겠습니다. 만약 지금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촉발 지진 규명과 지진특별법 제정, 코로나 위기 극복 때처럼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함께 모아주신다면 반드시 연구중심의과대학을 설립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국가 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대전환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확전 우려, 미중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세계 정세의 불안정 속에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외환과 자본시장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 등 내년도 국내외 전망은 많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습니다. OECD에 따르면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낮은 2.7% 수준이며 국내 성장률은 2.2%로 세계 경제 성장률에 못 미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은 2차 전지 등 신산업 투자 증가에 힘입어 제조업 경기 실사 지수가 79로 전국 평균 69보다는 높은 상황이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와 높은 가계부채 등 여파로 시민 경제를 포함한 경제 전반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부터 부과될 유럽의 탄소 국경세 등 안보, 환경, 에너지 문제도 여전히 숙제로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세입 여건은 이중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60조의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내년도 우리 시의 세입 전망도 밝지 않아서 민선 6기 이후 평균 6.7%씩 증가하던 우리 시 예산도 내년에는 1.5% 증가에 그쳤습니다. 공공재정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이 축소될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00여 공직자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계속 준비함과 동시에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4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장이 융합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환동의 중심 도시 포항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미래 가치 확장, 민생 활력 제고, 도시 품격 향상이라는 3개 분야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 가치를 계속 넓혀 가겠습니다. 신성장 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전지보국, 바이오보국, 디지털 보국을 실현하겠습니다.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블루밸리 산단 계획을 정부의 계획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조속히 변경해 나가고 각종 인프라를 조기에 조성하여 대한민국 최대의 2차 전지 대량 생산 체제를 차질 없이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배터리 규제 자유 특구의 후속 사업인 배터리 글로벌 혁신 특구를 정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사용 후 배터리의 국제 표준을 만들고 산학 연관 협력으로 양극재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선점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수요에 맞춘 연구와 공정 현장 인력 양성에도 전념하여 포항을 생산, 기술, 인재, 세 박자를 모두 갖춘 2차 전지 메가 클러스터로 성장시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료전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수소 도시로 탈바꿈시키고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를 대폭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산학 연관이 함께하는 수소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현하여 포항을 K수소경제 선도 모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연료전지 클러스터 추진단을 본격 운영하여 세계적 기술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수소 차량, 충전소 보급, 연료전지 발전소 준공 등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수소 도시의 면모를 빠르게 완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2차 전지 특화단지에 이어 수소 특화단지도 지정을 추진하여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수소 기업들이 우리 포항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30 미래 모빌리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함으로써 2차 전지와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완성차 산업으로까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시행될 분산에너지법과 2026년부터 시행될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세 도입으로 이제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이제 얼마나 많은 발전원을 보유하느냐가 지역 경쟁력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빠른 수소 생태계 조성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알리백과 유럽의 탄소 국경세에 대응하고 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는 내륙도시에서는 불가능한 해상풍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력 수요기업과 발전사, 지역어민이 충분히 협의한 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홍형 해상풍력 모델을 추진하여 알리백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과정에서 연구중심 의대 정원을 꼭 확보하고 포항의 바이오 산업을 뿌리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백신 주권, 바이오 주권의 중요성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지역 의료복지를 이유로 의대 유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 시는 그것을 넘어서 바이오 보국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으로 국민의 바이오 주권을 지키기 위해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반드시 의대 정원을 확보하고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과 함께 바이오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2008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한때 해제 위기를 겪기도 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가 드디어 준공되었습니다.
그 융합기술산업지구에 MOU를 체결했던 바이오 기업들이 내년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약 디자인 플랫폼 같은 핵심 연구 인프라를 계속 확충하여 포스텍과 융합기술산업지구 그리고 한동대로 연결되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포항까지 확장하고 융합기술산업지구를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받아 더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포항에 집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고 지역의 첨단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든 부분에 디지털 융합이 이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시는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AI, 양자기술, 차세대 반도체, 로봇 등 신기술 기반이 든든히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SK 에코프렌터, DCT텔레콤, KB자산운용, 산자부, 경북도청 그리고 우리 시청은 블루벨리 산단에 1조 5천억 규모의 글로벌 데이터 센터 MOU를 체결하여 빅데이터 기반 IT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확장하여 디지털과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블루칩으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내년부터 철강산업 고도화를 위한 철강금속 디지털 전환 실정센터를 구축하고 경북형 디지털 혁신 거점을 지정을 추진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IT 분야 산업 생태계와 관련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포스텍의 반도체 공학과가 계획학과로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포항시와 대학이 함께 미래 유망 기술과 산업을 확장시켜 온 결과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AI 클라우드팜과 전력 반도체, 혁신 테스트베드 센터 조성, 양자 컴퓨터 도입 등과 같은 미래 사업에도 확실한 지원을 통해 첨단 산업의 메카인 포항의 위치를 굳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열정과 도전이 새로운 기회가 되는 영일만 밸리 벤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미 체인지업 그란드와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창업 보육센터 내 벤처 입주 기업이 입주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창업 허브인 글로벌 산학협력관을 중소기업 벤처부 등 중앙부처와 협력하여 설립을 추진하고 청년 인재들의 첨단기술 사업화 도전을 적극 돕겠습니다. 또한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와 제조업 R&D 지원센터의 성공에 힘입어 애플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의 글로벌 협력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듯이 도시 간 경쟁이 가열되고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시기에 지방도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야만 생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50년간 제철 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듯이 앞으로는 미래 신산업 도시로서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동해안 100만 생활권의 균형 발전 거점 도시이자 환동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서야겠습니다. 둘째, 서민의 삶이 풍요롭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민생 활력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민생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일자리입니다. 막힘없는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늘려 가겠습니다.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포항시의 투자 유치는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국가 철강 산단과 영일만 산단, 블루벨리 국가 산단, 영일만 융합 기술 산업지구 등 현재 총 1,200여만 평의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업 유치가 확정되어 부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신산업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만큼의 산업단지를 더 확대해 만들어 나가고 포항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혁신산업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신산업개발전략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는 대로 첨단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융합기술산업지구 2단계 확장으로 수도권 및 해외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많은 일자리와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마이스 해양관광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 문화관광 거점도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 착공하는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를 거점으로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관련 지역 특화 산업 전시 박람회와 글로벌 컨퍼런스 등 국제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포항을 마이스 산업의 명소로 만들고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예타를 내년에 통과시켜 호미반도 일대를 동해안을 대표하는 해양 휴양 공간으로 조성함과 아울러 다양한 레저 콘텐츠를 더하여 해양 관광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맞춤형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으로 민생의 근간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활력 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수산업 육성에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중소기업 도산 방지와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채권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과 특례보정을 확대하겠으며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정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도 계속 늘려나가고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청하 공진시장 명품화 사업 등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혁신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낙후된 농어촌 마을에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공간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수산물 수출 물류센터 건립과 이커머스 유통 채널 확대로 농수산물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감으로써 농민들이 웃음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더한 포항형 혁신 농수산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I, 로봇과 연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과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인도화 팜 혁신마을 조성 등 미래 기술 기반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민생의 빈틈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든든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초저출생, 초고령사회 인구 구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복지 정책으로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합니다. 먼저 정부 정책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여 혜택을 넓히고 가정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속적으로 늘려 촘촘한 포항형 돌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확산해 가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개방을 확대하여 복지 대상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관 역할을 재정립하겠으며 다문화 가족 생활 실태와 은둔형 청소년 실태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가족 정책을 마련하고 학교밖 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위기 청소년 교육 예방 등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디지털 원격 건강관리와 스마트 헬스케어로 오지마을 주민들도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고압산소치료센터를 새롭게 구축하여 필수 의료와 응급의료 안전망 모두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북구 보건소 흥해 이전을 내년에 마무리 짓고 기존 보건소 부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도농 간 균형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최고의 정주여건과 품격이 있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린웨이 사업은 기능 중심의 회색도시 포항을 친환경 생태도시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녹색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시켜 시민들이 어디서든 푸른 숲길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포스코 대로를 중심으로 상생 숲길과 도시숲을 계속 늘려나가고 도심 단절 숲길도 연결하겠으며 민간공원 사업으로 녹색 휴식 공간과 다양한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호공원에는 다양한 수목을 식재한 생태 식문화를 조성하고 상생공원과 확산공원에는 주민 체육센터를 조성하여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주 여건 혁신을 위한 글로벌 기업 혁신 파크를 조성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인 글로벌 기업 혁신 파크 조성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대학과 대기업, 스타트업이 함께하는 혁신 산업 생태계와 체계의 교육 환경,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춰 다른 지역 사람들도 머물고 싶어하는 최고의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산천 생태 하천 복원을 내년도에 마무리 짓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른 도시 하천 복원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물길을 따라 사람이 모이는 친환경 도심을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의 정주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구포항역 부지 개발 사업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급 호텔과 70층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새로운 랜드마크는 포항의 품격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새로운 도시 맹커 시설이 될 것입니다. 추모공원과 에코빌리지, 그린 바이오 파크를 혐오시설이라는 과거의 낡은 인식을 넘어 환경 친화적 시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모공원과 그린 바이오 파크 사업은 오염원 배출이 걱정 없는 친환경 시설로 만들어 지하화하고 지상 8% 이상을 파크 골프장처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즐길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공동 수익원으로 할 수 있는 형태의 복합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은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성 계획과 상응하는 지원책을 만들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주민들의 찬성 속에 후보지가 정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여유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례에서 정한 인센티브 외에도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형 사업을 해당 지역 인근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수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을 위한 안전도시 건설도 쉼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올해 수소형 SRT 개통으로 많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울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행 편수를 계속 확대하여 보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350억 원의 정부 예산이 반영된 영일만 대교가 서둘러 발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고 영일대와 송도를 잇는 동빈대교도 계획대로 준공하여 경제 관광대교를 완성하겠으며 광역교통망은 도시 경쟁력이라는 생각으로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포항과 연결되는 고속철도, 고속도로망 등이 차질 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의 해당 부처, 도청 등과 철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형산강 범람에 대비한 주민대피소 지정과 비상훈련을 수후에 시행하는 등 대형 재난 대책에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도시안전진단 및 방제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대배수 터널과 항사댐 건설, 차수벽 설치, 하천 개선 복구 등 장차 우리 도시의 안전인프라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문화는 우리 도시의 품격이자 경쟁력입니다. 지방시대를 견인하는 미래형 교육 혁신도시, 수준 높은 문화예술 체육도시로 거듭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발전 특구 지정을 정부로부터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재 양성으로 교육도시 포항을 품격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비수도권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글로컬 대학 30 정책을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포스텍과 한동대 2개 대학이 예비 지정된 바 있고 올해 11월에 포스텍이 최종 지정되었습니다. 내년에 한동대도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이 지역 발전의核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가겠습니다. 문화도시 포항의 역량을 강화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시립박물관과 제2미술관, 국립과학관을 건립하고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경북평생학습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사업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일상화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인 전용파크, 전용체육파크, 게이트볼, 파크, 골프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모든 세대가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문화대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 예산 총 규모는 2조 6,4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5% 증가하였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분야별 예산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주요 역점 시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평가센터 구축,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포항 사랑 상품권 발행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신산업 육성과 서민경제 활력을 위해 6,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스코대로 보행자 거리 및 도시숲 조성, 영일만 산단 완충 저류시설 조성, 환호공원과 구룡포 공영 주차타워 건립, 도시 침수 예방 사업 등 그린웨이 확대와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7,973억 원을 편성하였고 파크 골프장 조성, 제2미술관 건립, 문화도시 조성 사업,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 등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체육 사업을 위해 1,1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기초연금과 노인 일자리 확대, 남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첫 만남 이용권 확대, 보훈 참전 수당 인상, 난임 부부 지원 확대, 고압 산소 치료센터 구축 사업 등 복지 수요 대응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9,6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의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해rom 동맹과 대구 경북 통합,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 경쟁력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도시들의 많은 노력은 찻잔 속에 태풍이 그치는 반면 서울 김포 통합 논의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상황을 보며 그 필요성을 떠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경북 제1의 도시이자 동해안을 대표하는 산업도시인 우리 포항마저 매년 2천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아픈 현실을 직시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한순간이라도 멈추는 순간 도시는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 동해안 균형 발전의 거점 도시로 성장해가는 우리 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집중해 가겠습니다.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이 3대 산업이 철강 산업과 함께 도시의 주력 산업이 되고 지역대학의 연구 성과들이 대한민국의 선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가겠습니다. 시민들이 포항에서의 삶에 행복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농 간의 균형 발전과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모든 분야에서 한층 수준 높은 인프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저는 시민 여러분들의 지혜와 의지를 믿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지역 사랑의 마음은 항상 저를 더욱더 분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환동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포항을 만들기 위해 제 모든 열정과 의지를 다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해온 위대한 시민 정신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을 환동의 등대 같은 도시, 지속 성장하는 포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강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권혜경 일자리 경제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국장 권용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시고 포항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 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저조로 세입 재원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에 대해서는 정액 편성하였고 예산 집행 잔액, 집행 부진 사업에 등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440억 원으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94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 회계는 2조 4,592억, 특별 회계는 3,8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250억, 세외 수입 214억, 지방교부세 563억, 국고 도비보조금 40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조정교부금 35억,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00억 원을 각각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 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 편성 현황입니다. 환경 분야 130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 420억 원, 14개 분야에 73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에 89억 원을 감액하였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24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투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총 25건에 121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10쪽부터 11쪽까지 주요 투자 사업 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2024년도에 또 국내 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되겠지만은 재정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창의 혁신을 기반으로 산업 기술 경쟁력 선점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 환동의 중심 도시로 도약을 위한 미래 가치 확장, 그리고 시민의 삶이 풍요롭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민생 활력을 높이는 한편 도시 성장과 함께 필요한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도시 품격 향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2023년도 본 예산 대비 400억 원이 증가한 2조 6,400억 원입니다. 일반 회계는 2023년도 본 예산 대비 808억 원이 증가한 2조
3,258억 원, 특별회계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408억 원이 감소한 3,14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2023년 본예산 4,474억 원보다 224억 원이 감소한 4,2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 수입은 70억 원이 감소한 1,156원을, 지방교부세는 6,500억 원, 조정교부금은 576억 원, 국고 도비보조금은 949억 원이 증가한 9,873억 원, 그리고 지방채는 600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3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 분야 140억 원, 예비비 분야 136억 원이 감소되었으나 사회복지 분야 920억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33억 원이 증가되어 총 14개 분야에 80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10개 기타 특별회계에 976억 원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2,166억 원을 각각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 투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은 총 100건에 4,249억 원으로 세부 내역은 25쪽부터 31쪽까지 주요 투자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인 392억 원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432억 원 규모이고, 개별 기금으로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외에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기금 운영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본 예산안은 그리고 2024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포항시 예산안은 불확실한 국내 경제로 인해 세수가 감소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해,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시민 중심, 지속 가능한 환동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주시면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정진에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혜경 일자리 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 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포항시의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앞서 간담회 시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김상백 위원님, 김영헌 위원님, 김원주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박희정 위원님, 양윤재 위원님, 이재전 위원님, 최강렬 위원님, 최혜곤 위원님, 함정호 위원님,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여 오늘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 본회의 의결 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례 후에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재진 의원, 부위원장에는 함정호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연구개발원의 경제 전망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우리 경제는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중심으로 2.2%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수는 고금리 기조에 지속에 민감 소비의 경우 상품 소비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려고 설비 투자도 감소하고 있으며 대외적 여건도 세계 주요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인해 낮은 성장세가 예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외적인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물가 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심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산계산위원회에서는 지역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및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산업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포항시 한 단계 더 도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심사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정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1월 30일 배상신 의원 등 7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2월 1일 1일간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사내를 선포합니다.